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 모시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제 김문수 후보가 유세현장에서 공표 금지가 돼 있어서 구체적인 수치는 얘기를 못하지만 하면서 골든크로스가 이루어진 것으로 자기는 느낀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어요. 뭐 워낙 선거의 달인이시니까 조원진 대표는 어떻게 느끼십니까? 지금 뭐 당연히 국민의힘에서 여론조사를 하고 네. 각 언론사에서도 여론조사를 하잖아요. 예. 공표를 못할 뿐이지. 네. 그것이 비밀로 한다 해가지고 비밀로는 안 될 거고. 정치권 선수들은 다 아는 거죠. 대부분 다 예. 저도 뭐 대부분 보고 있는데 이제 골든크로스 올라간 것도 뭐 몇 개 있고 박빙도 있고 네. 뭐 한 5% 한쪽으로 차이 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 예. 것 같아요. 예. 결국은 김문수 후보가 5% 점핑을 2번 했는데 이번도 그 점핑을 했어요. 마지막에 이제 한 2~3%를 어떻게 네. 가져오느냐. 그게 이제 투표율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역대 선거에서 5% 점핑식을 이런 식으로 2번, 3번씩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면은 그 김문수 후보한테 운이 계속 오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운이 자꾸 떨어지는데 김문수 후보는 운이 자꾸 온다는 느낌이 자꾸 들지 않습니까? 예. 그 엑스맨 유시민도 고맙고 그다음에 이준석이 토론회에서 뭐 젓가락 그 부분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건데 이준석 제명한다니까 발칵 뒤집어졌지. 그럼 도대체 뭐야? 이준석을 아끼는 사람들도 제명할 정도로 이게 심각한 얘기였어? 뭐야 도대체 하고 그러니까 찾아보겠지. 봐야 될 것 같아. 가지고 본 거예요. 그게 많이 이제 그 회자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보니까 이준석 김문수 후보한테 좀 유리한 방향의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다. 뭐 긍정적인 상황이 아닙니까? 대표님, 그 유시민이가 진짜 김문수 도우려고 저렇게 한 거예요? 그 운동권 동지들의 마지막 사랑인가? 그런데 아무튼 그 사람 가끔 가다가 우리하고 동기들이잖아요. 그러시네. 대구에서 네. 소위 뺑뺑이 일기가 저는 청고등학교 입학했고 그거는 시민고등학교 입학했잖아요. 그 시민고등학교 사람들 김문수 선배 가잖아. 다 또 괜찮은 사람들 많은데 이 말로 딱 괜찮아요. 참 그러네. 대구에서 독특한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시민고등학교는 이제 진각정이 보통 조계종에서는 이제 저를 사차이라고 부르는데 시민당이라고 진각종 종단에서는 시민당이라고 부릅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닦는 곳 이런 뜻인데 거기에서의 시민이라는 단어를 따서 만드는 고등학교가 시민고등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유시민이가 거길 나왔군요. 뭐 제 친구들도 아니 그럼 고등학교 때부터 마음 닦는 연습을 훈련을 많이 시키는 곳인데 어떻게 그런 자가 나왔을까? 졸았겠지.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뭐 저도 어제 이제 우리 43만 당원들한테 문자를 다 날렸어요. 그 작은 돈이 안 들어가는 건 아시잖아요. 다 날라서 왜 투표를 가야 되냐? 투표하는데 혼자 가지 말고 우선 투표장에 이웃하고 손잡고 가자. 그리고 친척들한테 다 전화해라. 어제 이제 전화하고 아는 사람들한테 문자 보내고 내 했는 글을 그대로 다 보내라. 그래도 보내면 투표장 간다. 이래가지고 이제 다 어제 발송을 다 했죠. 예. 그 대표님 아시아투데이가 사설로 이런 그 글을 올렸습니다. 영남권이 투표하면 대선 이긴다. 지금 사실 역대 선거에서 보면 뭐 TK는 75 이상, 75% 이상 우리 자유파 후보 지지. 또 부울경도 65% 이상은 자유파 후보를 지지하면 다 이겼단 말이에요.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는 아직 거기까지 미치지 못해서 다들 좀 애를 태우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박근혜 대통령의 행보, 또 이명박 대통령의 행보, 또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 이런 것들이 영남권의 막판 결집에 어떤 형태로든 크게 영향을 줄 거다. 그런 그 분석들입니다.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지난 대선 때 보면은 대구 쪽은 75,
경북은 70대 네. 초반, 그리고 이제 부울경은 60대 간 넘고 이랬거든요. 예. 근데 대구 경북은 올라갈 것 같아요. 제가 전국을 지금 다 다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부울경이 60대만 올라가면은 지금 뭐 한 45, 47 이래밖에 안 나오니까 예. 그것만 올라가면은 뭐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괜찮다. 또 하나는 서울하고 충청이 분위기가 되게 좋습니다. 좋아요. 예. 그래서 서울 충청에 이긴 후보가 진 적은 없어요. 그걸 뭘 의미하냐 그러면은 똑같은 투표율일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아하. 그게 함정이 있잖아요. 만약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투표하는 사람들이 사전선거 때 호남이 50% 가까이를 50%도 다 넘었어요. 호남. 그거는 무슨 의미냐 그러면은 저기는 이제 80% 넘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은 혼자 찍지 말고 제 말대로 뭐 가족, 친구들까지 다 가서 투표율 싸움이 이제 전개된 거잖아요. 네. 이제 내일 투표율이 누가 어느 지지층이 투표율이 올라가느냐, 거기에 싸움이 이제 남아 있다. 저는 그래 보고요. 네. 거기에서 영남권은 결집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저는 뭐 국민들을 믿는 게 비상식적인 그런 집단들한테 네. 상식의 국민이 져서 되겠습니까? 상식의 국민이, 정의로운 국민이 이기는 선거. 그것이 이제 저는 이번 선거의 선거혁명이다. 이래 보는 거죠. 국민들에 의한 선거혁명. 네, 제가 이번에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행보가 대구 서문시장 거쳐서 지금 부산, 울산 이렇게 지금 온다는 거거든요. 부산에 갔다가 울산에 그 국가공원 거쳐서 온다는 건데, 근데 명불허전이라 그럽니까? 이 선거의 왕이라는 별칭이 그냥 붙은 게 아니더라고. 김문수 후보 지지해 주세요라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해. 그런데 사람들을 결집시켜 내더라고요. 이거 대단한 정치력인 것 같아요. 서문시장 오신다고 했을 때 제가 얘기했죠. 아, 이거 이긴다는 생각을 가졌었구나. 아하. 그래서 움직이신다. 뭐 그분은 그 선거에 대한 판단이 되게 빠르시고, 그리고 도저히 이재명은 아니지 않느냐. 네. 박근혜 대통령한테 되게 부담되는 행보거든요. 예. 그런데도 저렇게 가신 것은 뭐 결집하자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이긴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한다. 저는 그래 보는 거죠. 서문시장 보도를 보니까 경찰 추산 2,000명 정도가 박근혜 대통령이 온다는 그 소식 하나만으로 서문시장이 모였다는 건데, 통상 경찰 추산 2,000이면 실제로는 어느 정도 모였을까요? 10배죠. 그 서문시장이 이렇게 넓은 데가 아니에요. 그 골목골목이 좀 좁거든요. 진짜 전통시장 같이. 거기에 최소 10,000명 이상이 박근혜 대통령을 한번 보러 온 거 아니에요. 그렇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아따 뜨겁다 하면서 다 나왔잖아요. 그거 뭐 의미하는 바가 있다. 그런데 제가 18대 때 네. 사실은 유재한 후보하고 저하고 했는데, 저는 이제 친박이었는데 유재한 후보는 한나라당 나왔잖아요. 네. 그때 15대 65인가 나오더라고. 예측이. 예. 저쪽이 이기는 걸로. 그리고 이기는 걸로 나오는데 이제 선거날 이제 지역 보면은 열심히 뛰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날 비가 왔어요. 비가 오니까 이거 뭐 투표장 우리 한 사람들 가야 되는데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전화를 계속 돌렸죠. 선거 끝나는 시간까지. 네. 그래가지고 808표겠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누가 열의를 가지고 투표장에 가느냐에 따라서 그럼요. 상황은 확 바뀐다. 지금 뭐 여러 사람들 예측이 1%, 2%, 뭐 이 정도의 박빙의 이제 승부가 날 거 아니냐. 이제 마지막에 이준석 후보의 상황들도 저는 뭐 그렇게 이준석 후보가 고민이 많겠죠. 그런 상황들이 전개도 될 수 있겠다는 그런 희망도 가져보는 거죠. 뭐 저는 이렇게 뭐 요즘 들어서는 뭐 별로 물어보는 분들이 안 계셔가지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지금 이제 조원진 대표가 그 많은 사람들이 한 1, 2% 차이로 승부가 날 거다 이런 예측들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 하시니까, 저는 김문수 후보가 3% 이상 차이로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추세가 무서운 겁니다. 무섭죠. 예, 지금 골든 크로스가 이루어졌다면
그 이루어진 여론조사는 벌써 3, 4일 전의 민심이에요. 그리고 제가 현장 취재를 쭉 하면서 느끼는 게 정말 하루가 다르더라고요. 그 뜨거워지는 열기. 3, 4일 사이에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박빙 가는 거는 5% 점프하면 된다. 저는 예측을 했는데 네. 그 3, 4일 사이에 엄청난 예. 일들이 벌어져서. 예. 그래서 정말 이게 역동적인 선거, 정말 생물과 같은 선거입니다. 살아있는. 예. 그 특히 이제 오늘 마지막 유세 날인데요. 그 김문수 후보가 지금 제주도에 가 있거든요. 그 지금 날씨 때문에 조금 걱정을 했는데 지금 저희가 캠프에 확인을 했어요. 지금 제주도에 뭐 강풍이 분다 이런 일기예보가 있어가지고 지금 김재현 비서실장이 항공기 결항 없다. 그래서 제주 유세 일정과 이후 일정을 변동 없이 진행한다. 그 저희들한테 확인을 해줬습니다. 부산 찍고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부산 동대구, 찍고 대구 찍고 대전 찍고 이렇게 서울 이제 오시잖아요. 예. 서울에 이제 7시 반인데 네. 저는 뭐 7시 반 8시쯤 되죠. 뭐 전체 다 모여라. 모여서 서울 유세가 3군데거든요. 네. 3군데 김문수 후보의 마지막 얘기를 좀 들어보자. 그러니까 시청에서는 이제 유세로는 마지막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홍대와 신논현역에 젊은 청년들 만나러 가는 거가 이제 일정이에요. 그건 저는 마지막 일정 참 좋다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뭐 홍대까지 그 논현역까지 다 갈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선거가 마지막에 피나리를 보고 예. 싶은 게 그렇죠. 국민들의 생각이고. 예. 또 보면 볼수록 이쁘잖아요. 김문수 선배가 설라년 여사하고 이래 보면 이쁘니까 보면 볼수록 이쁘니까 마지막에 좀 보러 가자. 그런 예. 마음들이 강하죠. 예, 피날레 유세에 김문수 후보와 설라년 여사와 그 따님 동주 씨와 사위가 좀 마지막 유세답게 다 함께 하고 그리고 함께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드네요. 일찍 이제 그 사실은 마지막 유세 때 뭐 이준석, 유승민, 네. 뭐 등등 뭐 저도 마찬가지고, 예.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올라가서 한번 손을 들고 하는 것이 저는 그림이 나온다. 예. 그리고 마지막 표 결집도 그래 온다 이래 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우리 공화당은 이미 시작 전에 5월 10일 날 이미 우리는 지지선을 하고 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나섰는데 뭐 유세 뭐 거의 다 대부분 다 갔어요. 다 갔는데 가보면 압니다. 이 지역의 국회의원의 생각이 뭔지 가보면 예. 대강 눈에 보이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은 그런 것보다 이제 뭐 몇 시간 안 남았으니까 예. 지금부터라도 당협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잖아요.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네. 뭐 그런 거는 선거법 위반이 알겠습니다. 안 되니까. 아시아투데이가 오늘 일면 탑과 사설로 지금 전하고 있는 건 이겁니다. 뭐 이미 다 아는 사실이긴 하지만 이제 황교안 전 총리가 어제 김문수 후보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투데이는 보수 진영의 황교안 총리 그리고 당대표 저 진보 진영의 이낙연 총리 당대표 이 두 사람이 서로 입장 차이가 분명한 대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엄이라든지 뭐 탄핵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가 있거든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김문수를 지지하고 있다. 왜 그럴까 생각해보자. 이제 이런 사설을 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의 김문수 후보 지지로 지원 연설까지 했잖아요. TV 연설. 어떻게 보셨어요? 뭐 마음에 있는 얘기를 다 하신 거죠. 사실은 정통민주당 네. 우리가 얘기하는 민주당의 정통의 정통으로 쭉 그 맥들은 이렇게 무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국민을 무시하고 자기 네. 멋대로 입법하고 독재로 가겠다는 마음을 굳히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벌이지 않습니까? 네. 버티다 못해서 나오신 거예요. 아하, 예. 그분의 한마디가 100사람의 얘기보다 딱 너무 잘 아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민주당에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저는 절규라고 보거든요. 예. 이낙연의 절규. 네. 이렇게 민주당에 가서는 안 된다. 막아달라. 막을 사람은 김문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재명의
상황을 이젠 종결을 시키자. 예.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도 정상적인 정통의 민주당, 자유 인권을 주장했던 그런 민주당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아마 그런 바람이 국민들한테 와닿았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죠. 근데 이낙연 전 총리 말씀이 자기 방식대로 도우겠다. 예, 그랬어요. 그게 이제 TV 그냥 홍보. 근데 그 자기 방식이 보니까 화끈한 방식으로 도운 거고. 지금까지 이낙연과 달라. 이낙연이 달라졌어요. 그다음에 황교안 총리도 뭐 본인이 0.5에서 2% 이게 굉장히 큰 중요한 의미를 가지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전화를 드리고 뭐 문자도 남겼는데 아마 이 결단을 하시려고 예. 좀 참으셨던 것 같다. 아하. 그리고 지역을 나가 보면은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의 예. 임팩트가 굉장히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예. 이게 그런 분들이 네. 직접 김문수 후보를 잘 아는 사람, 네. 이재명을 잘 아는 사람의 정언이잖아요. 정언. 시대의 정언, 네. 진실의 정언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좋아 보였다. 네. 이것이 이제 표로서 어떻게 연결이 돼서 국민들의 마음을 울려서 혹은 국민들의 분노를 투표장으로 모시고 가느냐. 네. 저는 뭐 믿고 싶고 대한민국이 그래도 저렇게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사람들을 네. 집권당으로 대통령으로 만들지는 않을 거다. 그렇습니다. 그런 확신을 가집니다. 이재명 개딸 종북주사파만 빼놓고는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 모든 세력들이 지금 김문수를 중심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마무리 한 말씀 듣겠습니다. 이제 뭐 선거혁명은 투표장에 가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분노하시고 또 대한민국의 미래 희망을 생각하시면은 투표장 가서 찍으시면 됩니다. 네. 혼자 찍지 마시고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친구들 다 같이 투표장 가서 투표 선거혁명을 꼭 이뤄서 김문수 후보가 당선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의 대담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조원진 대표님 고맙습니다.